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보내셨는지요? 집에 거의 계시다가 잠깐씩 밖에 나가실 일 있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어디만 들어가려고 하면 이름에 장부에 QR코드에 이렇게 짧고 굵게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 한번 나가기 쉽지 않은 이번 한 주가 될 텐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한 주 우리가 같이 힘을 내봅시다. 근데 쉽지 않죠. 지치기도 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까라는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변동성을 딛고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5일째 이어지고요. 2,3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보이지만 그 영역을 많이 받지 않고 코스피의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한결 반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모두 끌어올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보여서 불안감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반등이 반가웠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식 이야기, 또 관전평, 우리 전문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면서 문자 메시지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이제 몇 번 되었더니 벌써 정이 들어버린 여의도 클래스의 기둥 같은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황윤석 전문가, 박진석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의 변동성을 딛고 오늘 반등을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황윤석 전문가님, 시장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오늘 아마 2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제죠. 그러니까 그제 하락한 거를 비교하면 사실상 한 5, 60%도 못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순매도하면서 그 폭발적인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량 대비해서도 한 60%, 70% 정도밖에 오늘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게 상당히 반등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일희일비할 장이 아니다.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이게 일희일비할 장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또 자꾸 이렇게 주위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시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도 기술주와 이 언택트와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은행주들이 또 하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보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에서 지금 매일 오락가락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실적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현금 비중 높여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 놓으면 언젠가 한번 정말 좋은 찬스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긍정적인 시각도 부정적인 시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오락가락하기 쉽죠. 거기에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도 여의도 클래스와 매크로 클래스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실적주와 현금 좀 더 가지고 기회를 한번 크게 노려보자라는 힌트도 얻었고요. 오늘 어떤 얘기들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박진석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수에 비해서는 어제 사실은 외국인이 다들 좀 약간 긴장을 하셨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1조 6천억의 사상 최대의 매도를 보였었고 그 부분이 이제 멜린치 창구를 통해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그 거래원 창구를 보면은 그 멜린치가 매도원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2위였고요. 그래서 저희 좀 긴장을 했는데 뭐 MSCI 뭐 리밸런싱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매도 금지 연장에 뭐 외국인이 화가 나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아마 MSCI 리밸런싱이 지금 현재로서 제일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보면 저희가 오늘 보더라도 그 주가 흐름이 그 보면 여기 있죠. 외국인이 매도가 뭐 2천억대로 뭐 평소처럼 줄어들었죠. 뭐 이 정도 매도세야 뭐 평소에도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매도세가 그만큼 이제 저희가 줄어든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개인 주도 어떤 장세가 지금 계속 그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보다 그 BBIG 주들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지금 주가를 올리려면 그만큼 힘이 2배 이상, 뭐 3배 이상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주들이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거 주가 상승하기가. 그래서 오늘도 지수는 상승했지만 대표주들의 상승률로 보면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개인의 힘들이 지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별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유동성 장세 지속. 사실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일까요? 개인들의 힘, 유동성 힘을 조금 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클라스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매크로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여의도 클래스를 같이 이끌어가는 힘이 될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무료로 관전평이나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좀 힘들 때 이 코로나 시국에 밖에도 못 나가고 좀 지칠 때 같이 에너지를 좀 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1에서는 어떤 시황의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짚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라운드 1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애플, 테슬라 이게 4대1, 5대1로 각각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애플, 테슬라만의 독주인가요? 왜 미국발 조정 오나라는 주제를 오늘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그 사실은 그 나스닥은 상승하고 이제 S&P 500하고 다우는 또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뭐 사실은 양시장이 이렇게 뭐 서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액면 분할 재료가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만 뭐 3%, 12% 정도 급등하고 은행주가 급락을 하면서 S&P 500의 그 맵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온통 뻘겠어요. S&P 500을 왜 지도로 만들어 놓은 그 맵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면 하루 이틀 정도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그게 이제 희석되면서 이제 점차 묽어지고 그러면 액면 분할이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아니게 되는데 과연 그 미국에서 애플과 테슬라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미국 증시가 어떤 그 모멘텀, 그러니까 경기 후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지표들이 안 좋게 되면 결국은 뭐 단기적이든 일시적이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도 좀 조금 이제 저도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하여튼 최대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전강 후약,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종가 부근에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지금은 이제 또 강하게 가지만 또 장중에 많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보면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3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오늘 지수가 20포인트 오르는데도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에서 2천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 1,000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들만의 힘으로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고 있고 개인들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흐름인데 이게 어떤 외부 변수나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나올 경우에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뜨거워하고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월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지수를 맞춰놓지만 그래서 오늘 9월 1일 첫 장에서 사실은 많이 불안했는데 그 전강 후약으로 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좀 조마조마하면서 시장을 봤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보다 약한 흐름, 이게 매일 시장이 뒤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 외부 요인이나 뭐 충격이 있을 시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불안감이 지금 9월 시장에 없지 않네요. 네.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역시 미 증시에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찬물을 끼얹었죠. 10%의 미증시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몇몇의 성장주가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이다. 곧 10%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정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있네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액면 분할 재료라든지 기술주들도 과거와 같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재료 또는 시총 상위 종목 몇 개만 가면서 어제 보니까 그 마감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보니까 뭐 그 자재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제로금리 시대라 그러면 부동산 관련주도 이런 쪽은 강하게 마련인데 그런 쪽도 약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졌다는 거, 전강 후약의 장세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돼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투자은행 쪽에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쇼크를 받으면 일단 출발서부터 급락 출발이 나올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대비는 해야 한다는 힌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수의 경고의 목소리도 곳곳에 들리고요. 8월에 월말은 윈도우 드레싱으로 좀 지수가 맞춰지는데 이게 8월의 지표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9월에 시장 들어서 8월에 뭐 소비 지표, 고용 지표 등등이 조금만 잘못 나오면 또 이게 휘청일 수 있는 일단 그런 마음의 대비는 좀 하고 있자라는 거. 전강 후약, 차익 실현 확대, 전망 등등으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재석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호들이 뭐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그 오늘 어떤 외국인의 매도세가 중요하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2천억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들의 힘으로 지수는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도 않고 저희가 일시적인 낙폭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에 아무래도 애플과 테슬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주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두 종목 다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차피 액면 분할이 역시 그 호재다, 주가 방향은 호재다 이걸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액면 분할을
좋고 사실 거품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 장세에서 액면 분할은 호재이지만 저희가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미 그 한 주 아래, 뭐 0.5주, 0.7주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액면 분할 없이도 얼마든지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지난 7월이죠.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폭이 워낙 커지니까 그때 이제 부양카드로 액면 분할을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온도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애플보다도 그 테슬라가 성장주를 보기 때문에 뭐 8월 한 달 동안도 애플이 21%, 테슬라가 7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애플보다 현금 흐름이 불안한 이 테슬라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 상황의 성장주 중심 이 장세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테슬라는 계속 투기 세력이 만드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흐름은 저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액면 분할은 늘 호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사실은 또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플과 테슬라는 이 액면 분할이 호재였지만 저희가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 주식이 이제 액면 분할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국민주가 된 지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시작이 된 지 액면 분할하고 저희가 그 시초가 대비해서 처음부터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거의 2년 좀 안 되는 시점에 올 1월에 겨우 이제 최고가 한 6만 3천 원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액면 분할 시초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 시초가가 5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액면 분할은 늘 호재가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만 해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액면 분할도 종목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성장주 조정은 늘 저금리 기조에서는 매수 기회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금이 시장에 넘쳐나는데 그 자금이 향할 곳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막혀 있고 결국에 그 투자처는 증권시장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는 아직도 52주 최고가 아래에 있고 나스닥 지수는 연일 최고 지수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현금 흐름이 불안한 성장주, 나스닥 지수 이런 종목들의 주식들이 강하다는 걸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저금리 기조가 끝나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이 조정들은 계속 올 때마다 이런 성장주의 어떤 그 매수는 계속 그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전략은 이 저금리 기조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뭐 언젠가는 흐름이 변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주도 주관점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성장주의 상승이 마치 지수를 다 끌어올린 것 같은 착시 효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경고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박재서 전문가께서는 이 성장주는 유동성의 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다라는 적어도 유동성의 힘, 이 저금리 기조가 쭉 가는 한은 성장주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애플이나 테슬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독야 청정하고 있는 이 주가가 조정을 나타낸다면 한국 관련주들도 좀 휘청이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볼 때 지금 애플은 어저께죠. 액면 분할하고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이게 어저께 주가에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애플은 어저께 그러니까 저희 액면 분할 전에 주가를 보면 이미 5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테슬라는 어제 12% 급등하면서 액면 분할 전에 주가를 보면 2,500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한국 그런 어떤 그 주도주 기존의 뭐 BBIG 이런 주식들 보면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현대차라든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지난 뭐 8월부터 저희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주식들이 가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2배, 3배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끌어올리던 힘, 밀어올린 힘에 쉽게 말하면 비탈길에서 어떤 그 뭔가요? 리어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밀어올릴 때 지금은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1배의 힘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2배. 지금 왜냐하면 30조, 뭐 예전에 15조 하던 게 지금 30조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배의 강력한 힘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힘이 집중이 돼줘야 되는데 그 종목에 사실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분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량주들 자체가 지금은 물론 조정 약간 그 힘이 약간 빠진 상황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지금 심해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미국의 어떤 시장의 조정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주도주들이 여기서 같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러기엔 또 개인의 유동성이 강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조정을 받은 폭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정을 받을 그 확률은 그 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박기서 전문가의 비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증시에 대한 그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급락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하락하면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또 이런 미증시의 간음을 앞두고 가장 또 돌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증시의 중요한 간음이 이제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각 당의 대회를 지나고 나서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네. 격차가 줄어들수록 미증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한 원래 10몇 프로 가까이 됐다가 6%, 7%대로 줄어들었고 열세인 주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뭐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나는 주들이 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바이든과 트럼프를 한마디로 딱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고리타분, 트럼프는 좌충우돌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로 가면서 또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부양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셧다운이나 재봉쇄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급락하진 않지만 외부 충격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일시적인 충격이나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점에 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실적이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한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왜 실적 발표 이후나 전망이 나올 때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는 언제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뜻하지 않은 급락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걸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은 좀 전에 우리 박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급락해서 다시 막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일시적인 충격을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자금을 운영하거나 또 주식을 100%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의도 클래스 오늘 라운드 1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미증시와 또 우리 증시의 확대 전략까지 알아봤어요.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저녁 밤 시간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열려있는 소통창 소개해 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어떤 게 뜨거웠고 핫 이슈였을까요? 이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으로 그 섹터별로 파헤쳐 볼게요.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네, 게임, 엔터주, 이 IPO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 일반 공모주 청약의 시작 역시 뜨거웠고요. BTS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야 돼요. 빌보드 차트 핫백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으로 하루 종일 그 재료 두 가지가 참 뜨거웠습니다. 네.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종목들로 이제 명암이 참 엇갈렸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 하면 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따른 수혜주들이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게 보면 단순히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상장 기대감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거래가 터지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쏟아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본다면 DPC, 뭐 키이스트, 그다음에 초록뱀 같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넷마블이 있었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나온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물량을 쏟아내는데 평소 매도 물량의 뭐 제가 보면 2배, 적은 것들은 2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매도 물량들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지금 엔터 3사들, 그러니까 BTS로 인해서 다시 K-팝의 뜨거운 그 훈풍이 불면 결국 수혜주들은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 K-팝을 육성하는 이런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이런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JYP 엔터, SM, YG 엔터 같은 종목들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청계천의 헌책방 골목을 가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책방들이 모여 있는 쪽에 가면 그 책방들이 경쟁 때문에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쪽이 오히려 그 모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객들이나 이런 쪽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BTS 효과가 결국은 그 K-팝이나 이런 쪽에 그 어떤 그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성장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에 기대감이 급증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아마 이런 그 엔터주들, 엔터 3인방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공모로 인해서 게임주들 간에도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뭐 웹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카카오 게임즈와 관계된 아까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 또 가지고 있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로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앞으로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게임이나 결국은 K-팝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이 컨텐츠와 관련된 쪽이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컨텐츠 강국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 성장성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마블은 오늘 차익 실현을 보였고 웹제는 상승, 또 엔터 3인방의 상승 돋보였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 소식. 자,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이 차트 정상을 차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볼게요. 돌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싸이가 히트친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2위까지 간 게 가장 잘한 것인데 1위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청약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문이 거의 뉴스로 바뀌어버린 이런 시점이 된 것 같고 이제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불꽃쇼를 이제 더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도 될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증권사마다 전망이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시총 3, 4조부터 지금 많게는 5, 6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저는 상장되고 나면 지금 앞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또 SK 바이오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슈나 그 청약이나 뭐 그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겠죠. 다만 그게 이제 거품이 나오면서 뭐 그게 적정 가치가 어떠냐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 일단 흥행에는 저는 뭐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빌보드 차트 뭐 핫백에서 1등을 한 것처럼 그게 그 노래 제목이 다이너마이트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도 좀 폭발적인데 하여튼 그 요즘은 보니까 이 뭐 힐링을 하든 뭐 음악이 되든 뭐 드라마가 되든 이 제목 타이틀부터 굉장히 강렬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사실상 좀 많이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충격적인데 이제 그게 뭐 힐링 전 세계 코로나로 신음하는 뭐 전 세계 그 인류의 뭐 힐링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하여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은 저는 흥행에서는 일단 대박을 칠 것이다. 그 나중에 그게 거품 논쟁이냐 적정 주가가 얼마냐 뭐 시총이 얼마냐 하는 문제는 역시 그 나중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시작,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라는 그 관련주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지서 전문가님, 예. 오늘 게임주 엔터주도 종목별로 좀 엇갈린 운명이었네요. 그렇죠. 많이 엇갈렸고요. 오늘 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청약 때문에 아마 그 증권사에 가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청약 때문에 오늘 아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하루새 지금 그 고객 예탁금도 6조 원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첫 6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고객 예탁금이. 예, 이런 어떤 청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오늘 객장에서도 보면 청약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 긴 줄을 다 이렇게 섰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청약 열풍이 그만큼 자금 흐름이 지금 강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BTS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BTS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강한 모멘텀이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아는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아는 것보다 BTS의 파워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그 BTS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보다 아마 그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강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제 현재 뭐 빌보드 사실은 이 BTS가 메인 앨범 차트 또 메인 싱글 차트 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싸이를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싸이도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제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마룬 5란 그룹이 있어요. 거기 밀려서 7주 연속 2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런 부분 없이 바로 지금 1위를 갖다가 그 기록을 하면서 싱글 차트, 앨범 차트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을 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지만 사실 오늘 보면 게임주와 엔터주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보면 사실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은 저희가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에 한정된 뉴스로 보셔야 되고 또 BT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뉴스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이 9월 11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오늘 어떤 공모 열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뭐 그 언론마다 많이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게임주 중에서 뭐 웹젠, 넥슨GT, 액터즈 소프트 이런 종목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게임주는 하락하거나 횡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보통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란 말이 있는데 오히려 상장일 이후에 그 전에 이 어떤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같이 게임주들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장일 이후에 그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게임주들이 같이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BTS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BTS는 저희가 보면 그 사실 BTS 빌보드 1위의 뉴스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오늘 엔터 3사가 다 그 주가가 3%에서 4%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요. 사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BTS로 인한 영업이익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영업이익이 3사, JYP, YG 엔터테인먼트, SM 이 엔터테인먼트 3사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시가총액도 이 3사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사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불과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레포트 또 그런 그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BTS 하나만으로 어떤 그 엔터 3사의
그걸 모든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클 수 있다. 뭐 상당히 큰 거죠. 그렇게 좀 BTS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한류 열풍으로 그 수혜를 결국은 저희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3대 엔터사도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엔터 3사는 네네.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게임주가 오늘 흐름을 보면서 한 언론사에서는 갈피를 오늘 못 잡은 게임주라고 네. 기사를 네. 보이기도 했는데 그게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게임주 안에서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간단하게. 네, 짧게 말씀드리면 뭐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다 겹쳐 있는 종목인데요.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그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 2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게임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갔거든요. 게임사 중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종목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 클래스 오늘 핫한 이슈들과 관련한 종목들 많이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라고 힌트들 많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라운드 3에서 뵐게요. 네,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은 저 코로나 블루라는 영향도 받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좋은 에너지를 듬뿍 받고 가셔야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수익을 좀 챙기셨습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종목들은 어떤 것들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주춤한지 AS를 해드릴게요. 황윤석 전문가님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젠을 볼 줄 알았어요. 네. 시젠이 거의 목표가에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거 한번 전해드리고 그런데 오늘 SK케미칼 보유 종목이 갑자기 또 확 튀어서 이것도 봐야 되고요. 네. 시제는 오르다가 종가에서 밀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시제는 뭐 그냥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SK케미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오늘 5.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양봉이 하나 섰죠. 21선 부근에까지 내려왔다가 5일선, 11선, 21선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도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SK 지금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이 약간 좀 지그재그의 흐름을 보여요. SK 디스커버리가 강하게 가면 케미칼이 좀 밀리고 이런 흐름인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 임상 3상을 스타트한다. 미국의 3만 명 그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결과는 이제 10월 달에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CMO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1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상 최고가가 46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10월 달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 발표 때까지 50만 원 넘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가를 넘을 시점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SK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솔깃하고 50만 원의 목표가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점검해 드렸고요. 오늘 박재석 전문가님과는 두 종목을 볼 텐데 먼저 맛보기로 탑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대비 지금 6%의 수익 잘 가고 있습니까? 네. 네. 탑엔지는 이 종목은 사실 뭐 그냥 심플하게 지금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변신 이게 지금 키포인트고요. 사실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는 지금 우리 그 증시의 어떤 2차 전지 종목들은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지금 사실은
그 오늘 물론 3%대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상승폭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같은 2차전지 장비 업체랑 같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수급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수급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시장에서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관망, 그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전히 시장에 지금 저희가 아는 그 BBIG 주도주 종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힘을 받으면 강하게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내일 다시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CJ시푸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매도 신호 나오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볼 때 그 매도 사인 그 윗골이 달리고 또 현재 거래량과 모든 걸 파악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저께 윗골이는 이거 한번 쳐볼까요? 예, 한번 제가 간단하게 쳐볼게요. 예, CJ시푸드를 보면 보실게요. 보시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 윗꼬리는 제가 이 윗꼬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거는 뭐 여전히 홀딩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제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저께 월요일 날 바로 하루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강하게. 근데 어저께 이 윗꼬리는 제가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약간 기분이 나쁜 윗골이에요. 이 윗골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나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반등 아침에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50%의 어떤 이익 실현 하시고 50%는 나머지 그 수익을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신고가를 더 빠르게 강하게 넘겼습니다. 오늘 탑 엔지니어링이 원래 AS 메인 종목이었는데 CJ시푸드는 이제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이게 좀 꼬꾸라진 거 매도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군요. 오늘 근데 CJ시푸드뿐만이 아니고 뭐 오뚜기, 뭐 CJ 제일제당, 햇반, 참치캔, 라면, 동원산업, 사조대림 등 길어지는 집 혼밥으로 뜨거운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매수를 했죠. 네, 이게 지금 야간에 음식점 출입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확산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 넘는 수익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볼게요. 네, 이틀 사이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한 개인 투자자분들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자, 투자할 만한 종목. 오늘 황교석 전문가님, 네. 종목 어떤 건가요? 제가 안랩을 지난번에 갖고 왔는데 오늘도 저는 정치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급락을 했는데 KNN이라는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KNN은 그 부산 지역 민영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11월 3일이 이제 미국 그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금 미국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맹추격해서 이게 접전 양상으로 가면 이제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가 되신 분이 야당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야당의 어떤 그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얼굴만 잘생겼다고 뭐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생각이 없다. 초선이 출마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분의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상에 굉장히 뜨거운 평론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의 이제 독설에 대해서는 거의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신 쪽을 보면 여권에는 회생 가망이 없고 야권에는 차기 주자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야당에서 그 차기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도 조사를 하면 5% 이상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멘트 때문에 급락한 그 자리에서는 저는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전략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은 상태에서는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자, 여기가 매수 자리냐라는 점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게 매수 자리라고 쉽게 이렇게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거래량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급등할 때 거래량이 매물화돼서 나왔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충격적으로 급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셨겠지만 딸이 그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졌다. 그런데도 거래량,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게 무조건 내일장 시초가에는 플러스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플러스가 뭐 급등하는 플러스가 아니라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뉴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던졌다고 하면 내일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월봉을 보면 이 가격이 사상 최고가예요. 3,015원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저가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매수는 뭐 당연히 내일 시초가가 되겠죠. 근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게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제가 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가는 지금 2,200원대까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내일 시초가에 매수라고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가 3,015원이거든요. 일단 3,000원까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150원 정도로, 종가가 지금 2,28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2,1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의 오늘 14%의 하락,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인물 관련주, 정치 벤트에 따라 변동폭이 클 것도 같은데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 KNN입니다. 오늘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50원 알아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재서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저는 요새 뭐 시장 트렌드에 맞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반 의약품이 제조 판매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종합 감기약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회사가 저희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뭐 모든 제약사들이 뭐 재무조가 좀 좋지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높고요. 그만큼 지금 회사가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숫자가 나오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숫자가 나오면서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에, 올 상반기가 되겠죠. 올 상반기에 지난해 어떤 기저 효과가 있으나 저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70%대, 또 순이익은 350%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주가 되게 탄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코로나 관련 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수급을 보실게요. 한번 차트에서 수급을 보시면, 수급은 뭐 이거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이 지금 현재 뚜렷한 특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와 주는 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면, 목표 주가는 이 상승대가 되겠죠. 그래서 13,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원 라인대,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황 그리고 종목들 더 듣고 싶으시다고요. 아쉬운 마음을 오늘 황교서 전문가께서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아마 CM을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아마 CM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다, 정치 테마주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제가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종목들의 또 연장선상이 될 수 있겠네요. 황교서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포털 사이트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황교서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서 1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황교서 전문가와 박혜서 전문가와 함께한 1시간이 역시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